혹시 이번에 이제 민주당 그 경선 과정에서 보면 주자들 간에 지금 딱히 그 뭐 불꽃 튀는 쟁점 이런 거는 없어요. 예, 근데 그나마 지금 이제 이 개헌 문제를 둘러싸고 김동연 지사가 그 이재명 후보에게 예, 그 약속 위반 얘기를 좀 하고 있죠. 네. 약속 위반. 네. 3년 전에 대선 네.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자기가 후보를 양보하는 조건으로 이재명 대표로부터 받아낸 약속이 개헌인데 네.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통령 당선이 조금 더 확실해지니까 개헌에 대해서 예, 조금 네. 조금 그 팩트를 좀 설명을 좀 네. 먼저 좀 드리고 토론 좀 논평을 좀 드리겠습니다. 뭐냐면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 지난번에 이제 단일화를 할 때 그때 좀 개헌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주고 받았었나 봐요. 네. 그때 이제 이재명 후보가 김동연 후보에게 이제 뭐랄까 이제 좀 개헌에 대해서 난 100% 동의한다. 개헌 필요하다. 이렇게 이제 입장을 보였다라는 겁니다. 네. 그런데 지금은 개헌을 천천히 좀 생각해 봐야 된다.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서두를 건 아니다. 라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입장이 바뀐 거 네. 아니냐. 이렇게 이제 김동연 후보는 공격을 좀 하고 있고요. 김경수 후보는 뭐 공격을 하기보다는 역시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개헌은 중요하지만 내란에 동조하는 정치 세력과 개헌 논의를 당장 착수하기는 어렵다.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네. 있다. 이렇게 네. 예, 지난 그 오마이뉴스 그 토론회에서 네, 이렇게 네. 입장을 냈습니다. 네, 김경수 그 후보가 확실히 이제 당심을 좀 읽는 거죠. 그리고 네. 김동연 후보하고 좀 나름대로 차별을 하는 거죠. 그렇죠. 김동연 후보하고 또 같은 목소리를 내서는 자기는 아류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는 일단 개헌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내란 종식이 더 우선이다. 네. 지금 이제 그 12.3 계엄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세력과 개헌을 논의할 수는 없다라고 이거는 굉장히 당원들의 뜻과 일치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약속을 네. 어겼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. 3년 전과 지금 3년 후인 2025년 지금 이 4월, 5월, 6월은 전혀 다른 정치 환경과 국민의 뜻이 있잖아요. 네. 그거를 반영한 그런 개헌 논의이고 그 시기의 조절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를 이렇게 딱 이 꼬투리 하나로 너무 천천히 해서 안 하겠다, 약속 어겼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되게 잘못된 발언인 것 같고요. 그리고 분명히 개헌의 논의를 이번 내란 중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후보님도 계속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내란 척결이 먼저다. 그게 민이다. 그리고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 이걸 먼저 좀 먹고 잘 사는 세상을 좀 만들어가면서 이 정치적인 문제들을 풀어가자라는 뜻으로 정확하게 좀 해석을 하시고 국민들과 당원들의 뜻을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김동연 지사는 이 민주당 내에 한 10에서 15% 정도 항상 비명계가 존재했고 그 비명계들은 되게 이제 내각제 개헌에 좀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네. 뭐 그 쪽의 지지를 좀 의식을 하고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. 다만 어쨌든 이번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이재명 후보를 비롯하여 모든 후보가 개헌에 모두 동의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속도 조절에 좀 문제가 있는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민주정부가 들어선다면 네. 개헌은 확실히 진행될 언제 되든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 그런 가운데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특정 시기를 좀 밝혔습니다. 처음으로. 네. 제가 어쩌다 진행해 버렸습니다. 네. 강진구 기자님. 그냥 제가 설명하겠습니다. 네. 개헌은 꼭 해야 되는데 빠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할 수 있고 늦어지면 3년 뒤 총선에서 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안에서 네. 저 두 시기 안에서는 할 수 있다. 네. 해야 된다. 네.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네. 이재명 후보가. 그럼 뭐 개헌을 천천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? 네, 지금 현실적으로 개헌 시기는 저 두 시기밖에 네. 없어요. 내년 지방선거 또 3년 뒤 총선. 근데 제가 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좀 한번 의견을 좀 꼭 내고 싶은데요.
위원장님 어떻습니까? 저는 사실 이 내란 세력들과 개헌을, 그러니까 헌법을 부정한 세력들과 네. 여야라는 이유, 그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개헌을 논의하는 게 저는 그 자격이 있는 대상인가, 지금의 저 국민의힘,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.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같이 하면 저 내란 세력들이 그죠? 의회에서 같이 개헌을 논의하는 거잖아요. 저는 그때보다는 총선 치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민전이나 뭐 윤상현이나 뭐 권성동이나 뭐 나경원 이런 사람들은 국민들이 싹 다 물갈이 해버리고 네. 정말 그 헌법 수호 세력만 제대로 딱 갖춰서 다시 국회를 구성한 다음에 그들과 그 개헌을 논의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. 이게 개헌을 무작정 목표로 삼아가지고 이 자격도 없는 사람들과 한테 개헌의 투표권을 준다? 전 역사의 큰 죄를 저지를 수도 있겠다고 저는 보거든요. 근데 저는- 제 생각입니다. 네네. 어떻습니까? 네, 정말 맞는 생각인 것 같고요. 근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. 이번에 대선을 통해서 정권이 교체되고, 그리고 계속 수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 과정에서 진짜 내란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면, 정말 국회의원이다 하더라도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되고, 척결이 대상이 될 것이고, 그 다음에,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내년 지선은 조금 빠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그 이후에 국민적 여론을 좀 형성해서, 왜냐면은 개헌이라는 건 헌법을 바꾸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 엄청나게 큰 우리 국가의 근간을 한번 다시 재수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국민 투표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론도 제대로 형성이 되어야 되고 여러 의견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. 그냥 원포인트 개헌으로 이제 마치지 않고 이제 새로운 공화국을 열어가는 그런 개헌이길 전 바래요. 그러면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내란 척결이 일단 먼저 되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다음번에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고요. 저는 그렇다고 총선을 치른 것이 반드시 이제 내란 세력들을 다시 다 바꿀 수 있는 기회인 것인가는 전 퀘스천이 있습니다. 그렇죠. 네, 왜냐면은 아직 뭐 내란당이 존재하는 한, 그렇죠. 또 그들을 지지하는 일부 세력들이 있는 한, 대리인들이 조금 바뀐다고, 완전 새 판에서 짤 수 있는 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계속 척결해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투명하게, 그리고 국민의 뜻을 조금 더 그렇죠.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렇죠. 완전히 뭐 내란 세력들을 완전한 척결도 중요하지만 완전한 척결 없이는 우리가 개헌을 할 수 없다면 굳이 꼭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해요. 그리고 중요한 건 저는 개헌은 이제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개헌이 아니고 네. 국민 참여형 개헌이 중요하다. 그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결국 권력 구조 개편인데 저는 국민 참여형 개헌에 있어서는 그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저는 이제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특히 이 사법 권력 지금 네. 모든 판결 권한을 지금 직업법관들이 독점하고 있는 데서 오는 그 여러 가지 폐해들 우리가 많이 경험했잖아요. 그런 사법부를 또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좀 뭐 시민 법관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내용들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더 많이 이번 헌법 정신에 담겨야 된다. 이래서 국민들이 주도하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개헌으로 이 물꼬를 좀 트는 그런 역할을 다음 차기 정부가 해줬으면 좋겠다는. 근데 어차피 제 생각엔 이번 개헌은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. 빛의 혁명으로 국가들이,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요. 대각성을 했잖아요. 네. 네, 그리고 또 기술이 뒷받침하니까 좀 더 직접 민주주의화 될 수 있을 것이다. 네. 흐름은 그쪽으로 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요. 예.